아유, 안녕하세요, 최민수 씨. 형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통화해 주셔서. 진짜 매일 들으시는구나. 그런다니까요. 예, 왜 가란 말을 안 믿어요? 매일 오후 2시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생모님이 전세 아니 월세. 대박이다. Yeah, 가벼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시사 전문 정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밖에 비 계속 오죠? 네, 많이 내립니다. 장맛비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커피 쿠폰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무거운 녀석들 잘 듣고 퀴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 발인식 연결식이 있었어요. 네. 오늘 오전 8시 반에 이제 서울시청에서는 온라인 연결식이 있었고 그전에 오전 7시에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엄수됐습니다. 네. 이른 시간부터 뭐 관계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또 소속 의원 또 여러 서울시청 관계자들이 모여서 장례식이 엄수됐는데 박 시장 유해는 화장되고 고향인 경남 창녕 선영에 묻힐 예정입니다. 예. 고인 장례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선 고인의 그 서울시장에 대한 반대가 있었죠. 네, 뭐 이 정치권에서 논의가 그 좀 여러저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이 정의당의 그 류호정 의원 그리고 장혜원 의원이 이 박원순 시장의 고소인과 연대하겠다라면서 이 장례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이후에 장례를 이 서울시 주관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 치르는 것까지 이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네. 이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이 박원순 시장의 빈소를 찾지 않았고요. 이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게 2차 가해가 아니냐라면서 민주당을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여성계 쪽에서도 이 고소인이 사회에서 배제된다라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이런 상황이 다른 성폭력 피해 여성들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서울시장을 반대를 하고 또 피해 여성에 대한 그 2차 가해를 중단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청원도 있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이 서울특별시장을 이 반대한다라는 청원이 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를 했고요. 이 박원순 시장 장례위원회 측도 이 고소인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을 멈춰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정의당 얘기했는데 네. 관련해서 지금 정의당이 이 조문 정국에서 내용을 앓고 있더라고요. 여성 의원이죠. 류호정 장혜영 의원 모두 이제 비례대표인데 등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조문을 거부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성추행 혐의 의혹 바로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조문을 안 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사표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의당 당원들은 좀 엇갈리는 반응입니다. 그래도 조문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 지적이 나오면서 정의당 당원들이 조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의성 탈당이 이루어지면서 이 조문 여부에 대해서 조문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탈당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자,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로 이제 고소한 피해 호소인 측이 조금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정리를 좀 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네,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이미경 이 한국 성폭력 상담소 소장 그리고 이 고미경 한국 여성의 전화 이 상임 대표가 참석을 했고요. 고소인 측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이번 사건은 이제 전형적인 직장 성추행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 피해자가 그 엄청난 위력 속에서 어떠한 거부나 문제 제기를 못했고 또 용기를 낸 고소인의 목소리가 헛되지 않도록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으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피해 사실들을 몇 가지 좀 언급을 했는데 일단 이 사진 등을 전송을 받았다라고 하고 네. 이는 또 동료 공무원이 또 목격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이 비서 직군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이 비서로 이제 선출이 됐고 그 이후에 부서로 옮겨달라 얘기를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서가 변경이 된 이후에도 이 박원순 시장이 연락이 계속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현재 피해자가 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지금 2차 가해 행위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추가 고소장을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이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범행 기간이 4년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고 피해자가 다른 부서에 가서도 범행이 지속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이제 주장인 거죠. 지금 정상 기자 얘기한 거는.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그런 네. 내용입니다. 경찰 조사가 이어지겠죠. 네. 자, 반면에 고인의 업적을 기리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엇갈리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성추행 혐의 지금 2시에 이제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박원순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해왔던 시정 활동 네. 또 그리고 그 이전에는 시민 활동가로서 또 우리 사회에 기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우리 사회 기여 업적으로서 긍정적 평가를 내려야 된다 이런 또 분위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어느 쪽에 어느 것이 뭐 맞다 안 맞다 선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이 박원순 시장의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회적 이 가치를 평가하고 또 그것을 또 기여로 이렇게 인식하는 여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과정에서 이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해소하라며 신체 검사를 요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박주신 씨가 해외에 머물다가 이 고인의 비보를 듣고 부랴부랴 귀국을 했는데 네. 배현진 통합당 그 현재 이제 원내대변인이죠. 이 원내대변인이 자신의 SNS에 이 박원순 시장의 아들에 대해서 그 장당하게 재검을 받고 그 2심 재판에 출석을 해서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당당하게 재검받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박주신 씨가 지난 2004년에 그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1년에 공군에 입대를 했는데요. 네. 허벅 통증으로 입대 나흘 만에 귀가 조치가 됐고요.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이 재검에서 이 4급 공익근무회원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병역 비리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그런데 이 박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2012년에 이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하고 강용석 당시 국회의원이 제기했던 주장이 거짓임을 뭐 입증됐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 백선엽 장군도 이제 사망을 했는데 고인의 장지를 두고 좀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군인으로서 이제 업적과 또 그 이전에 한국군에서의 뭐 육군 참모총장을 2번이나 했었고 또 다부동 전투에서의 기여 또 최초로 한국인으로서는 사성 장군에 올랐던 이런 점들은 사실 우리 군도 그렇고 미군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그 이전에 일본군 그러니까 간도 특설부대에서 2년간 복무하면서 뭐 독립군을 탄압 진압했다 이런 이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뭐 친일 또 행위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논란이 되면서 국립현충원에 이 안장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여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나눠졌습니다. 이 군인으로서의 업적을 높게 평가한다면 이 대전 국립현충원이 아니라 서울 국립현충원에 묻혀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대전 국립현충원만으로도 충분하다. 또 한편으로는 주로 이제 정의당에서 나온 것은 현충원에 묻혀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기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유가족들은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국립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에 대해서도 유해가 묻히는 것에 대해서도 고인이 이 평소에 또 만족했다. 이런 또 의견을 유가족들이 또 밝힌 것으로 그렇게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동 현충원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아예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훈처에서는 이미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을 했고 배 수장 얘기한 대로 가족들도 다 이제 동의를 한 상태고 보훈처에서도 밝혔는데 이제 국립현충원의 경우에는 이제 국방부가 소관을 하고 있고 대전 국립현충원은 지금 보훈처가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견은 그거죠. 서울에는
이 장군묘는 만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묘역이 약간 남아 있는 모양이에요. 이걸 왜 좀 할애하면 안 되냐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유가족들도 밝혔지만 고인도 살아생전에 뭐 대전 국립현충원도 만족해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치적 공방이 되다 보니까 더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이겁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을 했어요. 네, 여당 몫의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뽑았는데 이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었습니다. 이 민주당은 이 김종철 교수는 이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비롯해서 이 국가 시스템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인물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 장성근 전 회장에 대해서는 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법상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임명 그리고 위촉은 국회의장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이 결과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법정 시한이 이제 내일 모레 아니에요? 15일? 15일이죠. 네. 그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지금 추천 의사가 없어 보여요. 그 미래통합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지난해부터 이 패스트트랙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 자유한국당 때도 반대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속 반대고 이 추천위원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지속한다라는 것인데 또 하나는 이제 추천위원을 구성하지 않으면 이 공수처 설치가 좀 연장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할 사안도 많고 지금 뭐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엇박자 행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순순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일정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 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뭐 법안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이렇게 늦춰져서는 안 된다. 그런 단호한 의견을 내기도 했었죠. 관련해서 말이에요. 정상훈 기자. 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비교섭 단체한테 추천권을 달라고 요구를 했죠. 맞습니다. 이 민주당이 법 개정 의사를 좀 밝힌 적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한 건데요. 일단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그 야당 비교섭 단체에 넘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이 야당의 교섭 단체가 추천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네. 비교섭 단체로 그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일에 공수처 법정 출범 시한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조차 지금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통합당이 지금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 좀 법정 시한 내에 이 출범하는 것은 뭐 물 건너간 상황이다. 뭐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그 법무부의 그 수사지휘권 관련 입장문 그 가안 이 유출 논란이 있는데 이걸 두고 추미애 장관이 고발이 됐어요. 고발됐습니다. 한 시민 단체가 추미애 장관을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과 관련된 일인데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공동 정범과 또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이제 고발장을 검찰에 이제 접수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의 검찰과 뭐 갈등이 있었던 뭐 이걸 갈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있었던 것은 이제 알려진 일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에서 입장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비밀로 유지돼서 실제 최종적으로 검찰에 전달될 때 알려졌어야 되는 것인데 그 이전에 미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몇 명에게 이것이 누설됐다. 네. 이렇게 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 이제 이 시민단체의 의견으로는 이렇게 일단 검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그 추미애 장관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뭐 지난 금요일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해할 만한 점도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본인이 그 관련돼서 법무부 입장을 낼 때 법무부 간부들한테 얘기한 안이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법무부 간부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안이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그 두 가지를 보고 뭐 좋다라고 승인을 하고 이제 공개를 할 것을 지시를 했고 그 이후에 나온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유출이 아니라 뭐 공개된 상황에서 이미 그 최강욱 대표가 받아서 쓴 것이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최강욱 의원 간의 뭐 연개설 등 그 오보를 지속하면서 신용을 훼손한다면 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전문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새벽에 토트넘 손흥민 선수 네. 텐텐클럽 가입한 그 골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골 한 한 개 어시스트. 한골 한 개 네. 어시스트를 그랬죠. 했는데 예. 그게 사실은 수비수에게로 가는 공이었는데 잽싸게 정말 날쌘 돌이 소닉이 네. 그것을 빼앗아 슛을 하는 것을 보고서 정말 정광석화가 샀습니다. 그게 바로 실력인 거예요. 네. 아무나 못하죠 그런 것도. 아 그렇죠. 네. 네. 무거운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는 뛰지도 못하는데. 네. 그런데 정말 어느새 수비수가 넉넉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골키퍼를 간단히 넘겨버리는 그걸 뭐 무슨 슛이라고 그러냐? 칩슛. 칩슛. 네. 칩슛이라 그래. 칩슛. 네. 정상 기자가 많이 안 해요 그래도. 아, 네. 이 손흥민 선수를 좋아해가지고, 오. 네, 저 챙겨 보는데, 이 또 그때 당시 손흥민 선수를 수비했던 선수가 또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줄리안인가? 그 아니, 친구. 다비드 루이스 선수. 루이스. 네. 네. 그 선수 수비수가 지난번에 요번에는 이제 뭐죠 상대 팀이 아스날. 네. 아스날이었는데 네. 작년엔가 왜 오른쪽으로 해서 그 한 40m 드리블 해가지고 혼자서 번리전에서. 슛했을 때 네, 네. 그때도 그 선수가 맞아요. 수비하다가 그때는 이제 첼시 소속이었는데. 첼시였고. 네, 네. 정상근 기자 많이 한다.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스포츠 전문 기자 아니에요? 네. 종목을 좀 바꿔볼까요? 네. 무거운 녀석들한테는 뭐 뛰는 건 제약이죠. 네, 대리 걸어 만족하고 다녀야 있습니다. 됩니다. 예, 네. 뛰면 살 빠져요. 네. 자, 세 번째 얘기 이제 코로나19 얘기인데, 뭐 좀 40명대로 좀 주춤했다가 오늘 또 60명대로 올랐었어요 확진자가. 60명대가 됐죠. 네. 근데 최근에 이 확진자 늘어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해외 유입과 지역 감염이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까지는 뭐 50명대라도 지역 감염과 해외 유입이 비슷했는데 최근 이제 지역 감염과 관련돼서도 방역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해외 유입이 훨씬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해외 유입의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지역뿐만 아니라 저 중앙아시아 네. 이쪽에서도 들어오는 경우에 이 감염자가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 감염도 확진자를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예. 해외 유입되고 있는 감염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공적 마스크 제도가 이제 종료가 됐잖아요. 네. 이러는데 마스크 값이 올랐어요? 네, 12일에 공식 종료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적 마스크 제도. 아 중요합니까? 공적 네. 마스크? 공적 마스크 매우 중요하고 밑줄 쳐야 돼요? 밑줄 쳐야 되겠는데요. 네. 별 몇 개 달아요? 별도 네, 한 20개 달아야 됩니다. 20개. 공적 네. 마스크에. 공적 마스크 제도. 12일에 공식 종료를 하고 이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이 됐는데 이 전환되자마자 이 마스크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뭐 이런 보도가 왜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공적 마스크는 이게 마스크 생산업체가 이 납품 계약을 정부와 한 다음에 특정한 가격에 계속 공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것이 이제 공적 마스크가 종료가 되면서 이 자유롭게 가격을 매겨서 이제 팔 수가 있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게다가 또 지금 그 약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사실 좀 손도 좀 많이 갔고 그다음에 좀 많이 좀 어렵고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좀 약국이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동안 좀 마진이 너무 작다라는 얘기도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좀 이 공적 마스크 제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좀 가격을 올린 거 아니냐 좀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동안에 좀 통제되어 왔거든요. 네. 정부에서도 유통도 관리를 해왔고 실제 공급되는 것도 이게 오부제를 통해서 이제 약국에서 관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팍 풀어지다 보니까 이런 이게 급박하게 해소되는 현상에서는 가격이 뛰어오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글쎄 서민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매일매일 또 여름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경우에는 뭐 가격이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적어도 한동안만큼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정부에서 좀 가격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그저께인가 저 주말에 네. 그 명동역이든가 어디죠 갔는데 지하철역 네. 거기 왜 가판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명동. 거기서도 팔더라고요 마스크를. 이제는 어디서든 팔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전 세계 이제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문제가 심각했다고요? 심각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확진자도 7만 명 선을 넘었었고요. 그리고 사망자도 더 늘어났는데 오죽했으면 우리 무거운 녀석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미국 인물이 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무겁죠 그분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지금 정치 상황도 상당히 무거운데 그렇죠. 그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메롱하는 식으로 마치 그냥 마스크를 착용 안 하면서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계속 발표를 해 대곤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그 까만 마스크. 네, 그렇습니다. 그 왼쪽에 휘장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심볼이. 백악관 심볼이 그려져 그렇죠. 있는. 네, 네.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얘기해서 네. 그거 좀 허리케인 라디오로 좀 몇 장만 보내줄 수 없냐고. 전화번호만 알면 좀 통화를 할 텐데. 전화번호 몰라요? 지금 연락 두절 상태라. 아, 근데 이 CNN 보도에 따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마스크를 안 쓰려고 했는데 네. 아 정말 미국의 확산세가 심각하니까 이 참모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네, 결국 씌웠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 바이든 후보하고 격차는 자꾸 벌어지고 네. 어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론조사 전문이신데. 두 가지가 지금 중요한 건 지금 8월 중순부터 9월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치료제나 아니면 백신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미국 경제가 과연 어떤 국면으로 전환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두 가지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도 보여줬고 또 한 명을 사면합니다. 바로 네. 로저 스톤인데 미국에서 보수 선거 운동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예. 상당히 무리수를 안고 로저 스톤을 사면한 이유는 선거 대비용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8월 중순 국면에 다시 한번 진단을 해야 되는데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이런 만큼 바짝 긴장해 있는 트럼프 대통령 무거운 분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정부가 이 제도를 종료하고 마스크가 시장 공급 전환 체계로 전환되자마자 마스크 가격이 껑충 오르고 있습니다.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했던 이 제도는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정상 기자. 네, 이 마스크가 이제는 공적 운용을 안 하잖아요. 네, 네. 아 근데 가격이 오르니까 공적 땡땡땡 제도를 했을 때 네.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땡땡 마스크 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사적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연고 1TBS 앱 열려 있습니다. 커피 쿠폰 말고도 다른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환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더마 코스메틱 클라랩에서 멀티 시카 크림과 클렌징 폼을 층간소음 해결사 파크론에서 제로 블럭 매트를 기초영어 대표 브랜드 영어가 안 되면 시온스쿨에서 왕초보 탈출 1탄 60일 수강권, 큐마크 품질 인증 획득한 원바이오 케미칼에서 엔진 세정 코팅제를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